국민의힘 근황인데요. 너무 착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근황까지 챙겨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제 속되게 표현하면은 망한 집구석은 어떻게 가는가. 그러니까 이게 있어. 지난 대선 때 이번 말고 대선 졌잖아요. 그때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젊었잖아요. 그리고 창창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기대가 있었고 윤석열한테 간발의 차이로 졌잖아요. 그래서 다음 대선 나갈 것을 잠보로 해서 유학을 갈 것이냐, 은퇴를 할 것이냐, 네. 정치를 국회의원이 될 것이냐, 당대표가 될 것이냐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재명 국회의원 당대표 도전이 맞는 맥락인데 75세의 노인 한 분 계십니다. 한참 구구였던 분이시고 철봉 잘하시는 분. 김문수 당대표. 김문수 당대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가 봐도 당대표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권력으로서 어떤 공천권 지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맥락이 다른데 이재명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야. 네. 오늘 또 현충원 갔어. 아니 네가 뭔데 대선 끝났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단식을 봤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장면인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해단식 생중계를 봤습니다. 네. 아 진짜 심각합니다. 네. 해단식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김문수 당대표는 계속 그 당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 나와서 이야기 이렇게 일종의 그 축사 같은 거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진짜 끔찍한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해요. 사실상 우리는 이겼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전 세계 리더를 찾았다. 그게 김문수다. 아 진짜. 해단식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김문수가 패배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큰절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 해단식에 모인 사람들 수백 명이 다 같이 일어나고 다 같이 큰절을 합니다. 맞절했어요? 김문수한테.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재배. 분위기가 뭔가 광신도들 네. 뭐 집회한 것 같은 그런 모임이에요. 김문수 그러니까 새로운 교주로 이렇게 누구 하나 등극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게 이런 거요. 사실 김문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한동훈은 한동훈계 중심으로 몇 명 안 돼, 한 20명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사람들 모여갖고 이게 당권 누가 잡을 거냐? 당권 잡는다는 건 공천권을 지는 뭐 이런 건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한 3년 남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선거는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대선 패배 뭐 내란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반성이 뭐가 필요 있어. 우리 40% 넘게 얻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TK가 강화될수록 다른 지역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지금 커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30대 거대 당의 당대표가 됐던 거거든요. 뭔가 그런 희망을 줘야 되잖아. 네. 근데 75세 노인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내란만큼이나 쇼킹했던 게 김문수 대선 후보였어요. 근데 그 김문수가 나는 당대표 관심 없어 하는데 현충원 같은 왜 가냐고. 맨날 가는 곳이 지금 당대표 출마할 사람이야. 근데 그게 이제 그 한 2, 3년 전에 이재명 코스프레잖아. 예. 대선 후보 나가야 되는 사람이 지금 뭔가 당대표도 하고 뭐 이 과정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가 봤을 땐 그래. 사실은 김문수는 물티슈였단 말이야. 어쩌다 보니 그냥 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된 거죠. 사실 중간 제품이었죠. 완제품은 한덕수였는데 중간에 아니 오늘 현충원에서 제조 공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본인이 중간 제품이 제일 그냥 나와버린 거지. 앞에 서서 중앙에서 제일 앞에 서서 걸어가잖아요. 현충원에서도. 네. 맞아. 김영태 비대위원장 저 뒤에 옆에 있고.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 나왔지만 40% 득표했다고. 맞아요. 그게 네. 지금 그게 독이에요. 애들한테 덕이 된다고요. 네. 그 정신승리란 말 하잖아요. 야, 우리는 40% 득표했으니까 우리는 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번 대선 패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한 그 원인을 김문수한테 찾는 게 아니라 이준석한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득표, 이준석 득표 합치면 0.몇 %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때문에 진 거지. 우리는 사실상 이겼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제가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준석이 포기를 했으면 이재명 후보 50% 넘었어요. 네, 맞아요. 그 생각을 왜 못해?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준석 찍은 사람들은 국민의힘 김문수 안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 거고. 자,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쇄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반성 없고 당권이 먼저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얘기도 있죠. 사실은 우리 탄핵 반대하는 거 아니었어. 네. 그랬으면 이번 특검이라도 뭐 당론으로 반대하지 말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섭게 몰아쳐야 되고요. 역사 속에서는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해산시켜야 됩니다. 그걸 해산을 못 시키면 우리 한으로 남을 거예요. 네. 민주주의 역사에. 반민특위 해체된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김재훈이가 했던 말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근황은 짧게 할게요. 뒤에 재밌는 짤이 더 재밌어. 국민의힘이 난파선에서 선장되겠다고 서로 싸운다. 사실 난파선이 저게 뭐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음 총선 난 진짜 기대되거든요. 지선은 말할 것도 없이 수도권 거의 참패할 거예요. 네. 아마 강남 중에서도 강남구청장이나 송파구청장 같은 건 민주당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40%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저쪽 세력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저쪽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네. 이번 선거 때 그나마 본 투표율이 올랐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내란이 길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구 사람들도 야 그래도 계엄은 아니지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나타나고 나는 이 상황에서 지기현이가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큰 잘못이 없나 보다. 윤석열 풀어주면서 내란 계엄은 아니지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을 갖게끔 만들어버린 거야. 이 과정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부정선거 이슈를 집어넣으면서 했지만 정권을 뺏긴 상황이고요. 앞으로 5년 동안은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소멸은 가속화될 거다. 그게 투표이든 정당 해산이든 저런 상황에서 계속 저러다가 지금 내란 특검이 출범했다는 것도 가만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로즈마리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한 주입니다. 님들 모두 행복하십시오 하셨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한 주네요. 자 광고 짧게 하나만 더 하고 재밌는 짤로 갈게요.